이제부터 이제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본 강의는 간평사 또는 뭐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제학 시험 정도의 난이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서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이제 경제학의 기초라고 해서 제1장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해 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학의 기초 여기서 이제 우리는 먼저 이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어떤 학문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이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가, 탐구 대상은 무엇인가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정의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선택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선택. 자,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통 정의가 되는데요. 이 안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숨겨져 있죠. 첫 번째는 희소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보통 이제 키워드로 정의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 희소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이제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희소성의 법칙. 자,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건에서 주어진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택 문제의 발생 원인이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더 자원이 적은 상태, 그것을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러나 자원은 유한하다, 뭐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뭐 무한과 유한의 관계는 아니고요, 어떤 상대적 크기의 관계예요. 그 상대적 크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상대적 크기를 따져봤을 때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작다.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 크기의 문제이다. 저 크기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욕심하면 어떤 부정적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바램, 원치를 얘기해요. 원치를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리소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더 경제적 자원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충족 수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어떤 사실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욕망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떤 멋진 어떤 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멋진 배우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고요. 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운동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운동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뭐 메달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평가 이런 것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욕망의 어떤 충족 수단으로서의 자원을 정의합니다. 이것이 이제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이 파트 자체는 어떤 뭐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간평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시험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뭐 지금 이 제1장 자체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많은 건 아닌데, 다만 이 개념 자체가 어떤 경제학의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그 개념 정도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달라. 따라서 우리는 갖고 있는 욕망에 비해서 더 자원이 적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충족할 것인가를 우리는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 다시 얘기하면 이 선택 문제가 바로 경제학의 문제죠. 경제학의 발생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선택 문제의 발생 원인이다.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희소성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석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희소성의 법칙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자,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 두 번째, 기회비용. 기회비용.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인데, 원래는 얘 같은 경우에 이론적 측면에서는 어떤 내용적 측면에서 별표 3개를 해도 마땅합니다만은, 다만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제학을 계속 배워 나가면서 계속 나오게 될 개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회비용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계속 설명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생산자 선택이론에서 비용 함수를 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갈로로 해두도록 할게요. 별표 안에.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너무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다. 지금 제1장 공부할 때는 너무 어깨에 힘을 주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배워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회비용도 그냥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희소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비해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양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내포하는가? A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A, B 둘 중에 A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B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포기라고 하는 것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때 이 포기한 것,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시 포기한 것 중, 한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를 풀다 보면 가장 가치가 큰 것 막 이렇게 또 막 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키워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키워드는 바로 포기입니다. 이 포기한 것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A와 B 중에 얘가 A를 선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A를 선택한 대가는 무엇인가? 그 대가는 바로 B를 포기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B가 바로 A 선택의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 기회비용을 우리는 차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냥 편안한 따라오시면 돼요.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될 때 크게 이 기회비용을 어떤 명시적 비용, 그리고 뭐 묵시적 비용, 이렇게 이제 보통 둘로 구분을 하게 돼요.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통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명시적 비용, 얘를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뭐 회계학적 비용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비용 함수 다시 또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잠깐 좀 예를 들게요. 무슨 말인지. 우리 교과서 보시면 어떤 이제 대학 입학에 가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주체, 경제 주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어떤 개인 A가 있는데, 이 개인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학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난 대학 교육이라고 하면 받겠어 라고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대학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기했는가? 그럼 대학 교육이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죠. 뭔가 이제 내가 돈을 내야 돼서 돈을 냈겠죠. 그것을 뭐 입학금 아니면 또 등록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대학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포기했던 것은 뭐 입학금이 있을 거고, 입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내지 뭐 또 등록금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가 실제 이제 대학 교육을 받을 때 포기해야 되는, 왜냐면 내가 대학을 안 다녔으면 이 돈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회계학적 비용이라 얘기하는데, 얘는 보통 화폐로 나타낸 걸 얘기해요. 그냥 보통 우리 화폐를 지불한 것, 현실에서. 그래서 입학금과 등록금, 얘네들이 이제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명시적 비용. 그러면 이거 왜 포기한 게 없는가? 가장 소중한 자원이 하나가 있죠. 최근에 경제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시간이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갔다, 입학금이 500만 원이다. 근데 대학 교육기간은 4년이다. 그러면 내가 포기한 것은 500만 원과 그리고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포기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묵시적 비용이 있는데, 묵시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 중에 바로 어떤 시간이 있을 거예요. 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요. 얘가 바로 어떤 이제 묵시적 비용입니다. 묵시적 비용. 그러면 이제 이 대학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얘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학금과 등록금 합쳐서 이건 5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500만 원과 4년의 시간을 포기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